자, 반갑습니다. 머리 살려서 헤어커트, 커트 베이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날씨가 춥죠? 추운 건 당연한 겁니다. 겨울이니까. 그쵸? 그래도 그동안 날씨가 조금 너무 따뜻했어요. 자, 그래도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전국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하는 단체. 이게 제가 꿈꾸는 이상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고요. 미용실이 크게 두 분야로 나눠져요. 큰 미용실, 작은 미용실. 그쵸? 큰 미용실은, 대형 미용실은 직원이 사람을 돈을 벌어주고 직원이 단체를 가야 돼요. 그 대신에 직원을 끌기 위하면 뭐 해야 돼요? 리더십이 좋아야 돼요. 마케팅 잘하세요? 마케팅 잘해요? 마케팅을 잘하시면 큰 대형 미용실 하시면 되고요. 마케팅 못하시면 그냥 소형 미용실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잘 못해서 그냥 소형 미용실을 해요. 저는 이제 사람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들어해서 편하게 좋아요. 그런 거 잘 안 해서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하게 좋아서 그냥 작은 미용실 하나 운영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시간에 차라리 공부해서 책 하나 더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작은 미용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금 빠졌는데도 사람을 또 안 구해요, 저는. 네. 왜냐면 사람을 구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소식껏 있는 것 좀 덜 버는 돼요.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욕심을 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커트 요금이 내년서부터 또 올라요, 저는. 왜냐면 손님이 직원이 없는 대신에 저는 요금을 올려서 매출을 증대를 시켜요. 요금을 올려서. 무조건 옛날 시스템으로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변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손님을 많이 받아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님을 적게 받아서 매출을 많이 오르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목표입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이게 일단 가시고요. 커트라는 거는 사실 항상 누누이 얘기했지만 내가 커트를 했을 때 우리는 한 번의 커트로 모든 거를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커트라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커트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커트를 하고 또 다시 똑같은 커트를 또 하고 또 똑같은 커트를 또 하고 2번에서 3번 이상, 많게는 5번까지 똑같은 커트를 5번 이상의 커트를 반복해서 커트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커트 선에 문제가 되는 거를 더 정교하게 뭐가 발생이 된다? 커트 선이 정교해지다 보니까 요금이 인상이 된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2차적인 거예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2차적인 부분이고 1차적인 거는 내가 그 커트 디자인을 함과 동시에 커트 선이 얼마만큼 정확할 것이냐. 그 정확한 커트 선에 의해서 뭐예요? 디자인이 달라지고 고객이 집에 가서 손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커트를 할 때 우리가 모든 교육은 커트를 한 번 하면 그걸로 끝이다. 아니다. 똑같은 커트의 방법을 1회, 2회, 3회 반복적으로 진행했을 때 커트선의 정교함이 발생이 되면서 머리숱을 치지 않으면서도 가벼움과 무거움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하시게 되면 고객의 만족도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내가 커트의 원리를 알게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커트를 진행하면서 수술 치지 않으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쉬운 거 갈 수 있잖아요. 쉬운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커트를 하면서 제가 손님들한테 머리 수술 안 치는 이유는 수술 안 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가벼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걸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MMS가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상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두상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으면 커트에 대한 개념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두상. 일리 와요. 좀 이따가. 네. 거기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두상을 내가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내가 커트에 대한 난이도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 두상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 두상을 읽는 방법이요. 바로 와인딩이에요. 와인딩이 벽돌 패턴은 우리가 벽돌 패턴 알아온 거 아시죠? 이 벽돌 패턴은 왜 중요하냐면요. 두상이 둥근 상태에서
다리 이동과 몸 이동에 대한 개념이에요. 다리 이동과 몸 이동 개념. 자, 다리 이동에는 뭐예요? 1차 가이드선이죠? 1차 가이드선. 다리 이동은요, 두상을 이렇게 봤을 때 1차 가이드선, 전대각, 수평, 후대각. 다리 이동, 다리 이동이에요.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몸 이동. 몸 이동은 뭐예요? 몸 이동은 2차 가이드라인.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몸 이동. 근데 이 몸 이동이 그냥 이렇게 상하로 몸 이동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상하로 몸 이동이 될 것이냐, 이것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그냥 우리가 커트를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다리는 고정이지만 몸이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이동을 하면서 라운드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다리 이동도 똑같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타일이 있죠? 타일에 이렇게 해서 사각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 사각으로 이동할 것이냐, 라운드로 이동할 것이냐, 아니면 뒤로 해서 컨벡스로 뒤로 이동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머리의 길이가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고정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모든 모발을 빗질해서 우리가 커트를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가변과 무게이 달라지고요, 길이의 선정이 달라져요. 근데 이 길이의 선정에 의해서 뭐가 돼요?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상하에 대한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가 또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리 이동에서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를 발생이 되면 몸 이동에서도 컨벡스 수직 컨케이브가 분명히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 알고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연습하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벽돌이에요. 여러분들이 커트할 때요, 이 와인딩을 연습을 하면서 좋은 점은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요, 급한 성격을 차분하게 만드는 최고의 득도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성격 급하죠? 우리 원장님이 엘리베이션 안 된다고 막 어제 화냈어요. 엄청 엘리베이션 안 된다고. 엘리베이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엘리베이션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래요? 심호흡 한번 하고서 엘리베이션 하라고 그래요. 심호흡 하고서 엘리베이션 하면 엘리베이션이 잘 돼요. 심호흡 하지 않고서 엘리베이션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서 엘리베이션 해라. 그러면 엘리베이션이 잘 된다. 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엘리베이션 절대 못해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격이 급하지 않게끔 천천히 하는 습관을 하시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한 번 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빗질이 정교해져요. 그리고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아요. 빗질을 해서 내가 그걸 왼손이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말해야지 머리가 울지 않아요. 근데 빗질을 딱 했어요. 빗질을 딱 했는데 내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움직이잖아요. 아니면 빗질을 했어요. 이 상태에 빗질했는데 와인딩은 내려서 와인딩 했어요. 그럼 100% 울어요. 커트할 때도 똑같이 빗질을 한 상태에서 내려서 커트하면 어떻게 돼요? 커트선이 달라져요. 100% 달라져요. 그리고 와인딩은 뭐예요? 빗질은 모아서 빗질해요? 펴서 빗질해요? 모아서 빗질하고 또 울어요. 펴서 빗질해야 돼요. 우리가 커트할 때 모아서 커트하나요? 아니죠. 펴서 커트하죠. 그러니까 빗질이 하는 방법이 커트하는 방법이 빗질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펴서 빗질을 하고, 근데 문제는 두상은 둥근데 빗질은 사각이에요. 두상은 라운드, 빗질은 사각이에요. 그러면 여기 뻗치고 여기 뻗친다는 얘기예요. 이걸 라운드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다리 이동과 몸 이동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짧은 머리 커트하기 힘들어요? 힘들죠? 모발 잡기가 힘들죠? 그거 왜 안 돼요? 손에 악력이 없어서 그래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잡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짧은 머리가 안 잡히는 이유는
숏커트 우리가 커트할 때 1mm까지 커트를 하는데 이게 안 잡히죠? 그 안 잡히는 이유가 와인딩을 연습을 많이 하면 그게 잡혀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특히 자 SNS에서 보는 커트들 대부분이 보시면 긴 머리가 많이 나와요? 숏커트가 많이 나와요? 예쁜 머리들. 숏커트가 많이 나와요. 그죠? 긴 머리는 예쁜 머리 왜 드라이빨이죠. 커트빨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로지 잘하는 커트는요? 커트빨은 뭐예요? 숏커트예요. 숏커트일수록 머리 수술 치시면 안 돼요.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숏커트일수록 머리 수술 안 치면서 엘리베이션을 통해서 커트를 디자인해서 뽑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가끔씩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 커트 못해서 여자 커트 못하는 거라고요. 여자 커트를 못하는 이유는 남자 커트를 수술 안 치면서 남자 커트를 못하는 사람들은 여자 커트를 못해요. 원리가 똑같거든요. 근데 남자 커트는 다 잘하는데 여자 커트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 커트를 잘한다 본인은 잘한대요. 근데 가서 보면은요 남자 커트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벽돌 패턴은 그리고 벽돌 패턴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트를 하다가 커트선이 무너졌죠. 무너지면 벽돌 패턴은 다시 마세요. 다시 와인딩 연습을 해보세요. 언제까지? 미용을 그만둘 때까지. 그게 바로 뭐예요? 비달사순에서 얘기하는 백투더 베이직이에요. 베이직을 다시 배운다. 그래서 2년에 3년에 한 번씩 내가 베이스를 다시 배우러 가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빗질 연습이에요. 그게 우리 MMS는 뭐예요? 세계 최초로 와인딩으로 빗질 연습을 하는데 경력자일수록 와인딩을 많이 말아와야 돼요. 경력자일수록. 경력이 오래될수록 많이 말아와야 돼요. 왜?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 호리존탈 와인딩 말아보면은요 거의 못 말아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 자, 우리는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시키면 안 해. 본인은 최고가 되고 싶대.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최고가 되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대형 미용실을 운영하고 싶으면요 마케팅을 잘 하시면 되고요. 마케팅을 잘 하시면 경영이 잘 되고요. 소형 미용실을 가려면은요 내가 기술이 독보적이어야 돼요. 근데 소형 미용실이 남는 거 많이 남죠? 스트레스 덜 받고요. 자, 선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님이 저를 선택할 수 있죠. 그쵸? 손님이 저를 선택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기술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손님을 선택할 권리도 있어요. 기죽지 마세요. 공부 많이 해서 기죽지 마세요. 손님한테 절대 기죽지 마세요. 저는 손님한테 기계 안 죽습니다. 왜? 또 채워지니까요. 또 채워집니다. 자, 두상을 정확하게 알아라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두상 자체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되게, 우리 미용은 되게 좋은 게 뭐예요? 되게 좋은 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하나만 기술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더 재밌는 건 MMS는 더 그런 기본 베이스에 더 디테일함을 만들어냈다는 거. 더 디테일함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서 자 우리가 두상을 이렇게 보시면 벽돌 그러니까 사각에 옆에서 우리가 두상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요. 여기 평면이 있어요. 우리가 정원이 아니에요. 두상 자체가. 우리는 원이라 둥글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원이 아니에요. 사이드에서는 평면이고요. 백에서는 라운드예요. 사각, 라운드, 사각, 라운드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요. 사각, 라운드. 근데 서양인과 동양인은요. 두상 자체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볼까요? 서양인은 긴 장방향의 얼굴형을 갖고 있고요. 동양인은 둥글럽적한 얼굴형을 갖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이거를 단발을 한번 만들어봐요. 서양인의 단발은 예뻐요, 안 예뻐요? 이쁘죠? 근데 동양인의 단발은 어떻게 돼요? 대가장군 되죠. 그래서 발생이 되는 게 층을 내는 거예요. 층을 내는 거예요. 층을 내서 얼굴을 가볍게 만드는데 이 정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층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서.
층의 정도가 달라진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층의 정도가 달라지면서 가벼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동양인은요 하나를 더 집어넣는데 그게 뭐예요? 후대각. 그래서 원포인트 파팅을 만들어내서 여기에 뭐예요? 라운드를 하나 더 만들어내요. 라운드를 하나 더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지금 세계 최초로 저희 MMS만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커트의 기법이 거의 대체적으로 전대각의 커트가 많아요. 전대각의 커트가 많고요. 동양인은 전대각 커트에 후대각 커트를 많이 해요. 서양인은 전대각의 커트의 느낌으로 커트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많아요. 왜요?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근데 동양인은 앞에 있는 후대각을 많이 만들어내서 뭐예요? 2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층. 2층을 만들어내야지만 가벼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과 라운드의 앞에 프론트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라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이에요. 서양인의 관점에서 수평은 이거다. 그죠? 수평은 이거예요. 근데 동양인의 관점에서 수평은 뭐다? 요 상태에서 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어디만큼? 여기 이 부분의 라운드만큼 내가 몸이 더 움직여야 된다. 그 즉슨 뭐냐면 사이드에서 옆에 사이드에서 여기까지만 갔어요.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 가서 90도까지만 갔어요. 90도까지만 가면 이 상태가 나오는데 내가 동양 사람들은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90도에서 45도까지 더 와야 된다는 얘기죠. 더 왔을 때 수평이라는 거죠. 왜? 여기 라운드를 계산한다 생각하면.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동양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만. 얼굴이 두물럭작하는 얼굴형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45도의 각도를 하고 만약에 동양 사람들 이런 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양 사람들 이런 두상이 있으면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10대, 20대는 V라인의 얼굴형이 요즘에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커트가 대체적으로 잘 맞고요. 40대, 30대에서 40대 이상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V라인이 없어지죠? 참 신기하죠? 유전적인 거는 못 바뀌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하고 다르게 뭐냐면 전대각과 후대각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가 단발을 할 때 이렇게 단발을 했을 때 삼각기법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커트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백에서는 단발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후대각만 만들어주면 삼각기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뭐예요? 후대각 커트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후대각 커트를 잘하면 잘할수록 뭐예요? 우리 이제 앞에 머리 잘 자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힘들까요? 그동안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론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학문적인 부분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MMS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지금 이론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필사합시다 이런 거 올려주는 자료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의 개념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사각과 다중 포인트와 원 포인트 파팅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더 집어넣죠. 뭐예요? 원 포인트 파팅. 얘는 처음부터 후대각이죠? 후대각이에요. 그쵸? 그래서 처음부터 후대각을 만들어냈는데 이 상태에서 어때요? 서양 사람들은 후대각은 긴 머리에서 후대각은 원 포인트 파팅은 거의 잘 안 해요. 왜? 얼굴이 가벼워 보이니까. 서양 사람들은 얼굴이 가벼워 보이는 걸 싫어해요. 무거워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지 얼굴이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얼굴이 가벼워 보이는 게 좋아요. 요즘 제가 원포인트 파팅, 미용실에서 원포인트 파팅 커트 정말 많이 하거든요. 원포인트 파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가볍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원포인트 파팅에서 커트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너무 뜨거워요. 뭐가 뜨겁냐? 원장님 커트 정말 잘해요. 원장님 커트 진짜 잘해요. 원장님 짱. 왜? 가벼우니까요. 가벼우니까. 정말 근데 커트 원포인트 파팅은 커트가 정말 힘들죠? 뭐가 힘들어요? 내가 포지션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빗질이 잘 안 돼요. 계속 다 트위스트로 나와버려요. 트위스트로 빗질이 돼요. 그래서 몸의 이동이, 그러니까 다리 이동이 정확하게 내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포인트 파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와인딩으로 내가 와인딩을 해서 빗질하는 연습을 제가 개발을 해놨죠. 그걸 와인딩을 연습을 해서 충분히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커트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이 원포인트 파팅 우리가 커트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 원포인트 파팅을 커트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가벼움과 무거움을 우리가 또 찾아내시고요. 여기에다가 얼굴이 더 두글럽적한 얼굴형이 또 많이 발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했는데도 무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쵸?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후대각에다가 다시 여기에다가 원포인트 파팅을 하나를 더 넣어요. 라운드를 만든 상태에서 라운드를 하나를 또 더 만들어내요. 그래서 층을 한 번 더 내요. 층을 더 내서 더 많은 또 가벼움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벼움을 만드는 거를 우리는 그동안 수술 쳐서 우리가 가벼움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 계속 뭐예요? 블런트, 양강으로 가벼움을 만들어서 최저까지 다 한 다음에 그래도 또 무겁다 그러면 그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다시 이제 그때는 4가지 위험적의 수술처예요. 자, 4가지 위험적 뭐예요? 수치는 지역, 4가지 위험적, 4가지 위험적. 얘기해요. 관자놀 네이프 좀, 사이드 보험 좀. 생각이 안 나요. 자, 프론트 존, 관자놀 존, 사이드본 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예요. 네이프 존이 아니고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예요. 네이프는 여기고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존은 여기에요. 얘가 문제가 일으켜요. 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얘가 문제를 일으켜요. 아셨나요? 그래서 이 4가지 위험 지역은요, MMS에서 유일하게 수술 치는 지역이에요. 왜? 내가 의도치 않게 모발의 숱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건 전 세계 공통점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굳이 수술 안 쳐도, 이 부분에 수술 안 쳐도 무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동양 사람들은 모질이 굵고 머리숱이 많고 억세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더더군다나 서양 사람들은 층을 많이 안 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층을 내는 그 순간 이 부분이 적나게 또 드러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갭과 특히 커트를 창해서 층을 후대면 커트를 하다 보니까 여기 사이드 부분과 귀 밑에 있는 부분과 네이프에 있는 부분의 무게감이 달랐어요, 안 달랐어요? 그래서 확실히 수술 치니까 변화가 확 났어요, 안 났어요? 층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게 적나라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층을 안 냈을 때는 그거를 보이는 게 별로 없었는데 층을 내는 그 순간 그게 적나라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개념을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었는데 동양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답니다. 왜? 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층을 많이 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층을 잘 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뭐예요? 파마를 말았을 때도 커트선이 너무 예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하고 다른 부류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문화를 갖고 있어요. 뭐예요? 다른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파마를 많이 말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파마를 많이 해요. 대학가에 계시니까 파마 많이 해야 안 해요? 많이 하죠. 커트선이 예쁘면 파마가 이뻐 안 이뻐요? 이쁘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비교 공세해서요, 그 나라는 파마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근데 파마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커트선이 층이 잘 난 머리들은요, 파마도 굉장히 선이 예쁘게 나와요. 근데 파마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 파마는요, 정말 밉게 나와요. 더더군다나 긴 머리일 때 컨케이브의 파마가 예쁠까요? 컨벡스의 파마가 예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긴 머리일 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커트를
머리를 이렇게 해서 긴 머리 이렇게 했어요. 어떤 머리가 더 이쁠까요? 이 머리가 더 이쁘거든요. 파마를 말았을 때.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파마를 말아요. 이렇게 컷하고 이렇게 파마를 말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사각이 돼요. 얘네들은 뭐예요? 라운드가 돼요. 어떤 게 더 예쁠까요? 얘가 더 예쁘다는 거죠. 얘가 훨씬 더 가벼워요. 얘는 뚱뚱해 보여요. 양쪽이 엄청나게 뚱뚱해 보여요. 근데 커트 잘했대요. 그리고 수술 쳐요. 무거우니까. 왜 무겁게 커트를 해놓고 왜 수술 치냐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고객의 만족도는 더 높아진다. 무거우니까 수술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구도학이에요. 공간미. 그래서 요즘에 제가 구도학을 해서 계속 지금 많이 올리고 있죠. 삼각형, 사각형 원형을 만들어서 공간미에서 하늘과 땅, 사물을 그려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글씨를 해서 내가 올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공간미를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으로 내가 사진을 한번 찍어봐요. 사진을 잘 찍는지 못하는지.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요, 그 공간미를 이용해서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요, 커트도 진짜 잘해요. 디자인적인 부분이 뛰어나요. 디자인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수술 치고 이런 거는 연습을 하시면 가능하고, 이렇게 라인을 만드는 건 연습을 가서 하지만, 공간미를 만들어서 드라이를 해서 웨이브 드라이를 하고 이런 공간미는요,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그 공간미가 뛰어납니다. 우리 오대원이 제일 못하는 게 공간미예요. 커트는 잘해요. 근데 공간미가 너무 약해요. 그 공간미가 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감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커트를 아무리 잘해도 아까 얘기했죠. 스페어가 뭐라고요? 드라이 잘하라고. 드라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드라이. 얘가 안 돼요.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되는 사람은 디자인적인 부분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해. 보여지는 게. 커트를 아무리 못해도 드라이를 잘하면 커트를 잘한 것처럼 보여요. 드라이를 아무리 못해도. 아니, 그 커트를 아무리 못해도 드라이를 잘하면 커트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커트를 아무리 잘해놨어도 드라이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커트가 못해 보여요. 커트를 아무리 잘해놨어도. 그래서 이런 공간미, 구도화, 이런 거를요, 감성을 계속 만들어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 공간미도 뭐예요? 첫 번째, 커트를 잘하자. 두 번째, 공간미를 받쳐서 디자인적인 구도학을 공부를 해서 공간미를 배우자. 그래서 드라이하고 펌하고 드라이는요, 감성이에요. 문과예요, 문과. 문과고요. 커트를 잘하는 건 이과예요. 커트를 잘하는 건 각도 싸움이기 때문에 숫자 싸움이에요. 수학이에요. 그래서 커트를 잘하는 건 이과고요. 커트를 잘하고 나서 드라이를 잘하는 건 문과예요. 그리고 과가 달라요. 그래서 커트를 잘하는 사람과 드라이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눠져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드라이를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매출이 높아요. 커트를 잘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감성적이 뛰어난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매출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유를 하셔야 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고, 내가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커트를 할 것인지, 온 베이스로 커트를 할 것인지,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커트를 할 것인지, 공간미 찾으셔야 돼, 이렇게. 찾아놓고 내가 선택을 하시고 나서, 이런 두상 자체가 원 다주 포인트에 프론트에 원 포인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원 포인트만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원 포인트를 한 다음에 프론트에 원 포인트를 다시 집어넣을 것인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철저하게 디자이너 몫이라는 거죠. 이게 몇 초 안에 떠야 돼요? 5초. 3초에서 5초 안에 고객이 딱 오면 상담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는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고객이 아니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가. 그 헤어 디자이너가 이거를 선택하는 그 시간은 5초. 5초 안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고객님이 뭐 선택할 수는 없어요. 고객님은 뭐만 얘기해요? 항상 제가 얘기했죠. 고객님은 길이 선정, 가볍다, 무겁다. 요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디자이너는 리버즈를 할 것인지, 온베이스를 할 것인지, 포워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원 포인트를 할 것인지, 원 다중 포인트를 할 것인지, 이거는 헤어 디자이너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고객님의 두상의 상황에 따라서
고객님이 머리숱이 많고 얼굴이 크다. 이거 써야죠. 그쵸? 고객님이 얼굴이 작고 머리숱이 없다. 이거 써야죠. 그쵸? 근데 고객님이 머리숱이 없는데 아니 얼굴은 작은데 머리숱이 많다. 그럼 이거 써야죠. 그쵸? 머리숱이 고객님이 얼굴은 큰데 머리숱이 적어요. 그럼 이거 써야죠. 자, 그래서 내가 선택을 어떤 걸 먼저 선택할 것인지는 철저하게 헤어 디자이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